이번 시간에는 어떤 사주가 부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부자 사주의 특징, 어떤 구조가, 사주가 어떤 구조로 구성이 돼야만이 부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부자 이러면은 사주에 재고귀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재성이나 식상이 사주에 잘 발달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주에 재고귀인이 전혀 없고 또 재성이나 식상도 전혀 없어도 큰 부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먼저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귀인이라든가 재성이나 식상이 사주에 유력하게 잘 발달되어 있다면은 물론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주들도 얼마든지 큰 부자, 보통의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정팔격이라고 해서 이렇게 월급, 양인, 식신상관, 재성, 정관, 평관, 인수 이렇게 8개 정팔격과 그 다음에 특수격, 그러니까 잡격이죠. 일종의 뭐 종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격, 외격들의 사주들 이런 경우들에도 얼마든지 큰 부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격국은 그 격국의 본질에 맞게 사주가 구성이 된다면은 누구든지 왕후장상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큰 부자, 그러니까 작은 적당한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격국이 부자 사주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재고귀인이라든가 재성이나 식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아보고 차근차근 요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고귀인이라고 했을 때 재고귀인이 뭐 연주에 있느냐, 월주에 있느냐, 일주에 있느냐, 시주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그런 것들이 재고귀인이 될 수 있지만 주로 재고귀인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를 중심으로 재고귀인을 정의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재고귀인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시중에서 다양한 주장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요렇게 요 5개 일주, 요 5개 일주만이 재고귀인에 속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 하면은 일지에 재성의 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고귀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지장간에 재성이 있으면은 재고귀인이다, 또는 지장간에 재성을 안 합하고 있으면 재고귀인이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재성일 때 얘기죠.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재고귀인을 확장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시중에서는 뭐 갑진일주, 갑진일주를 뭐 재고귀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병술일주 이런 것들도 재고귀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을미 뭐 이런 것들이 재고귀인이다 할 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여기서 이제 갑진일주 같은 경우에도 갑진일주가 지인이라는 거는 이제 임수, 천간의 임수의 묘지가 되는데 인성의 묘지가 되죠. 그런데 이제 재고귀인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이제 그러니까 연애자평 이전 시절에는, 그러니까 고법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이 화토동법, 화토동법을 쓰지 않고 수토동법을 썼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갑진일주가 재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수토동법을 쓰게 되면은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여기서 재고귀인 할 때도 재고귀인들이 5개가 있는데 이 5개 중에서도 이제 우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재고귀인이라고 하면 임술일주를 재고귀인의 제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를 기준으로 임술일주는 진정한 재고 귀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임수의 재성이 편재가 병화인데 술토가 병술 이렇게 해서 이제 술토는 병화의 묘지가 되기 때문에 모든 재고 귀인 중에서 가장 재고 귀인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임술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술일주는 대체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상당한 조건을 일정 부분 충족하고 있다. 모든 것을 채우고 있지는 않지만은 임술일주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상당한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갑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무토의 묘지죠. 술토가 이 술토가 그렇게 되니까 편재인데 편재의 묘지를 가지면 이제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갑술일주를 임술일주보다 좀 못한 걸로 이제 같은 다 같은 재고 귀인이지만 조금 낮은 급으로 이제 재고 귀인이라고 보느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화토동법에 의해서 토라는 무토라는 것은 이제 병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행을 화에다가 배속을 시켜서 화토동법을 쓰기 때문에 진정한 이제 재성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임술일주보다는 조금 못한 어떤 재고 귀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능력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5개 일주들은 다 재고 귀인으로서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뭐 재고 귀인이라고 하는 데서 전혀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 이제 무진 갑술 임술은 일간들이 다 양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정축과 신묘는 일간이 음간입니다. 요 두 개는 음간인데 요 경우에 이제 정축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재성이 되는데 축토가 경금의 묘지가 되죠. 사유축에서 삼합을 하니까. 그래서 요는 정축도 역시 재고 귀인이긴 한데 요것은 임술이나 갑술이나 무진보다 또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성은 재성인데 정제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정제, 편제가 아니고 큰 부자가 된다는 것은 정제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편제를 고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정제를 고지로 가지고 있고 신미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미일주도 미토가 간목의 묘지인데 이게 이제 정제의 묘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축과 신미도 부자가 될 수 있지만은 임술이나 갑술이나 무진에 비하면은 재고 귀인으로서의 역량이 다소 좀 떨어지지만 그러나 재고 귀인이라는 자체로 인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요 같은 재고 귀인에서도 우열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은 그 중에서 임술일주가 가장 재고 귀인의 제왕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나머지들도 재고 귀인으로서의 그 위치라든가 그 위력, 뭐 능력 이런 것들은 전혀 손색이 없으며 다만 상대적으로 임술일주에 비하면 조금 기량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재고 귀인으로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외에 시중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그 재성을 암합한다든가 또 뭐 병술, 뭐 경진, 뭐 을미 이런 것들은 다 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고지를 가지고 있는데 재성이 들어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재고 귀인에 넣는 경우도 있고 빼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런 일주들은 그러니까 갑오일주, 을미일주, 병술일주, 무자일주, 경진일주, 이모일주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제 재고귀인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재고귀인은 아닌데 단 이재 능력이 일반적인 다른 일주들에 비해서는 이재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러니까 잘만 하면은 이제 그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중상 계급 중산층이 아니라 중상이죠. 그러니까 상류 계급에 속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일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국에 따라서는 특히 남자 일주, 남자 사주에 이러한 일주가 될 것 같으면 이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상류 사회에 들어갈 만큼 상당한 또 이재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일주들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일주들은 그 바람둥이가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바람둥이. 그러니까 돈은 없으면서 거꾸로 이제 이재 능력보다는 이제 이재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이재 능력이 아니라 여자를 모으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남자 사주가 만약 이런 일주에서 이제 구조가 이상하게 돼 버리면은 돈보다는 주로 이제 여자를 많이 좋아하는 그런 구조가 돼서 바람둥이, 남자 바람둥이 일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재성을 암합하고 있기 때문에
재성, 뭐, 을미일주 같은 경우도 지장간의 구조가 식신생재 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고, 다 대부분 다 재성을 암합하고 있습니다. 을미일주를 빼고는 다 갑오, 병술, 무자, 경진, 이모는 다 재성을 암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중간은 갈 수 있는 그런 이재 능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주들이 반드시 재고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재고는 범위를 좀 축소해서 이렇게 5개만을 재고 귀인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임술일주를 재고 귀인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재고 귀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고 귀인이 사주에 있으면 부자가 되느냐?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격국이 또 잘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부자가 되겠지만은 단지 이런 일주만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이런 일주가 그러니까 재고 귀인이 있는데도 굉장히 가난하고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일주 하나 사주는 그러니까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한 개 일주만으로 만약에 부자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이 다 판가름 난다면은 사주팔자를 공부할 필요가 없죠. 일주만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귀인이 일주라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조건에서 하나를 충족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재고귀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고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제대로 된 이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재고귀인이 있으면 부자가 되느냐?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재고귀인이 있으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하나의 조건은 충족했죠. 그러니까 재고 귀인이 있으면서 격국이 잘 이루어진다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재고 귀인만 있다면 그것만이라면 이제 부자가 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사주에 재성이나 식상이 있어야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큰 부자들은 다 재나 식이 잘 발달돼야만이 큰 부자가 된다 하는 이런 주장들을 하죠. 그러면 재격이나 식상격이 아니면 부자가 아니냐?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물론 사주의 재성이나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사주의 재성이나 식상이 하나도 없을 때도 큰 부자가 된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는 부가 축적되는 모습이 어떤 제조업에서 부가 축적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문서 형태 그러니까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부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인성입니다. 인성. 그래서 재격이나 식상격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인수격이 부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수월하고 또 더 큰 부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워런 버핏이라든가 그러니까 투자의 귀재들이죠. 그런 사람들 다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뭐 공장을 가동시켜서 돈을 버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서나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 그래서 반드시 사주의 재성이나 식상이 잘 발달되어야만이 부자가 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주의 재성이나 식상이 격국을 잘 이루고 있다. 그리고 유력하고 유정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재성이나 식상만이 있어야 재성이나 식상이 없는 사주는 부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재성이나 식상이 잘 발달되어 있어도 물론 부자가 되지만은 재성이나 식상이 사주에 아무것도 없어도 역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반드시 식상생재격이나 재용식상격이 아닐지라도 뭐 인수격이라든가 칠살격이라든가 정관격이라든가 이런 격국들도 또는 월급격이나 양인격 이런 격국들도 언제든지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격의 본성에 맞게 사주가 잘 구성이 된다면은 누구나 다 왕우장성이나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자가 되기는 되는데 언제 부자가 되느냐는 거죠. 언제 부자가 되느냐. 자, 재고 귀인이 있다든가 격국이 잘 이루어졌다든가 이렇게 돼서 언제 부자가 되느냐. 이것은 자 먼저 원사주가 격국이 파격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이 파격을 치유하는 그러니까 사주가 병이 있을 때는 병을 치유하는 운에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주가 잘 격국이 이루어져 있어도 그 격국에서 예를 들어 식신생제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어떤 사주가. 그랬을 때라면은 그런데 식신생제인데도 부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식신생제격이 이루어져 있는데도 일간이 매우 약하다면은 또는 일간이 약한 경우도 있지만은 또 뭐 식신생제격인데 거기에 칠살이 있다. 뭐 이렇게 돼 버리면은 식신생제 재생사라니까 오히려 돈 때문에 큰 고생을 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신생제만 있는 것으로는 이제 부자가 된다 안 된다. 물론 이제 식신생제 다른 장애 요소 없단 부자가 되지만은 식신생제인데 칠살과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신격이 재를 봐서 식신생제하는데 거기 또 플러스해서 칠살이 있다면은 이럴 때는 언제 부자가 되느냐? 사주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칠살이 제거되는 운에 큰 부자가 된다. 또 식신생제격인데 일간이 매우 약하다 그러면은 식신생제격에서 일간이 매우 약한 경우라면은 운에서 대운에서 일간을 방신하는 어떤 운들 그러니까 인성이나 비겁운을 만난다면은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주에 어떤 격국이 이루어져 있지만 그 격국에 결함이 항상 있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주가 원사주가 완벽하게 돼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조금씩의 흠이 있는데 그 흠들이 치유되는 운에서 큰 부자가 이제 드디어 발복을 해서 큰 부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원사주가 뭐 식상생제격이라든가 이런 게 완벽하게 구성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간과 용신과 상신이 매우 유정하고 유력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라면은 그 구조의 사주는 오히려 부자가 되기보다도 까딱하면은 가난하게 되거나 빈천하게 살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왜? 원사주가 이렇게 완벽하게 되는데 이것을 운에서 오는 글자가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건드리게 되면은 원래가 잘 구성되어 있는 사주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사주가 너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으면은 대운에 왔을 때 그 힘의 균형, 오행의 밸런스가 무너짐으로써 거꾸로 가난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국이 잘 구성됐다고 해서 대운이 잘 들어오지 않다면 역시 가난해질 수 있고 원국이 병이 있어서 파격돼 있을지라도 대운에서 들어오는 운들이 그것을 보완해 준다면은 역시 그 운들에서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결국은 뭐냐? 격국을 가능한 격국의 흠결을 잘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운에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 정팔격과 플러스 이제 잡격이죠. 이거는 이제 특수격 또는 외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로 해서 볼 때 모든 격국은 그 격국의 본질에 맞는 구조라면은 언제든지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누구나 사주의 재성이나 뭐 식상이나 또는 재고 귀인이 없을지라도 각 격국의 본성 그러니까 그것의 정체성에 맞는 사주가 격이 이루어진다면 격이 성격된다면은 어느 격국이나 다 보통의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은 격국이 총 몇 개냐면 정팔격이라고 하면은 월급격, 양인격, 식신격, 상관격, 제격, 정관격, 칠살격, 인수격 이렇게 해서 요 8개를 정팔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잡격 요 잡격은 이제 우리가 보통 외격이라고 하는데 보통 흔히 말을 많이 하는 종격 사주라든가 뭐 일행특기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형합격이라든가 뭐 귀록격이라든가 그런 특수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격국들을 이제 잡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격국들도 역시 이 격국의 본성에 맞게 사주들이 구성이 되고 운에서 그것을 도운다면은 반드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단 일반적인 어떤 경우에 큰 부자가 되고 또 원사주가 잘 구성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부자가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어떤 경우에 부자가 될 수 있고 그 부자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그것들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우리 오늘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월급격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차례 이렇게 차례차례 월급격, 양인격, 식신격, 상관격 이런 식으로
식으로 각 격국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조와 조건 이런 것들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차분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떤 사주가 부자가 되느냐, 쉽게 말해서 부자 사주의 특징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재고기인과 제시, 식재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그 부자가 언제 일어나, 언제 될 수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부자 사주가 될 수 있을 때 월급격은 언제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떤 구조일 때 부자가 되며 양격은 또 언제 부자가 되고 어떤 구조일 때 부자가 되느냐는 식으로 해서 각 격국별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기와 또는 그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